자, 여러분들 교재는 처음 오신 분들 페이지 40페이지 펴시죠. 페이지 40페이지. 그리고 요약집은 이제 몇 페이지 펴시냐면 6페이지 펴시면 돼. 교재는 40페이지, 요약집은 6페이지. 지금 뭘 배우냐면 그러면 우리는 단독행위든 의사표시가 한 개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했고, 두 개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거,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여기에 구성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이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를 여러분들 40페이지에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40페이지 교재 보면. 그러면 거기에 성립요건에는 양가로 1번 봤더니 다 같이 일반적 성립요건. 여러분들은 일반적 성립요건만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 봤더니 우리는 아까 매매계약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약정한 것을 목적이라고 그래요. 약정한 것을. 계약서 내용이 있고, 그 계약서 내용을 작성하려거든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아까 매매계약 속에는 다 같이 매도인, 매수인, 계약서에 쓴 것, 계약서에 쓴 것을 내용이라고 그래.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그걸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 세 가지를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를 모든 법률행위마다 필요한 요건이라고 해서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불러요. 다 같이 일반적 성립요건. 그래. 자, 이 법률행위에는 우리는 법률행위를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 법률행위 속에는 당사자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이렇게 약정한 것을 목적이라고 불러. 다 약정한 것. 그래서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재산권 이전 약정,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겠다고 약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내가 대금을 주겠다고 약정을 해. 그러면 약정한 바대로 효력이 생기려거든. 이걸 효력요건이라고 하는데, 매도인이 토지를 을에게 팔 때에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의사를 정할 때에 이 당사자의 의사를 정할 때 적어도 그 사람에게 권리 의무를 부과하려거든 의사를 정할 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를 정할 때 살아있어야 돼. 이것을 다 같이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약집 보면 권리 능력이 보여. 요약집에 6페이지. 6페이지에 거기에 효력 요건 나오나? 거기에 권리 능력에다가 산자 이렇게 써버려. 산자 이렇게. 권리 능력이란 죽은 자여, 산자여.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자,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를 의사를 정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그것을 분별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불러요. 분별력을 무슨 능력?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만약에 갑과 을이 약정할 때 서로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다 잔뜩 마신 상태에서 의사를 정했다면 분별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그 계약을 다 같이 무효라고 불러. 그래서 의사 능력이 존재해야 되고,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다면 그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효 이렇게.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어도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당사자의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이 제한 능력자에만 맺줄 것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 제한능력자의 미성년자,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미성년자. 그럼 여러분들이 미성년자는 만 18세에 달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그냥 사무 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한 자.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없는 자, 이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불러. 그래서 일단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사람들은 행위 능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만약에 행위 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제한능력자가 했다면 이 사람들의 행위는 일단 유효로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봤더니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오른쪽 봤더니 불확정 유효라 나오지? 다시 해. 오른쪽 봐. 제한능력자에는 그냥 확정적 유효야, 불확정적 유효야. 그리고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게 만들었다 하시면 돼. 이해하셨나?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유효요, 무효요? 확정적으로, 불확정적으로. 그리고 취소하면 무엇이 된다? 무효 이렇게 된다.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 하시면 돼. 이해하셨냐고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에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했는데, 약정할 때에 대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매매 대금 얼마 준다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자, 갑이 을에게 토지 소유권 넘겨주면서 11월 12일 날 계약하면서 12월 12일 날 재산권 이전해 준다. 그때 대금은, 그때 넘겨줄 때 대금은 시가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써놓은 것이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토지를 2억에 팔겠다, 3억에 팔겠다 이렇게는 안 정했어도 소유권 넘겨주는 시점에 그 당시에 객관적인 시가로 넘겨준다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소유권 넘겨줄 때에 객관적인 시가가 얼마인지 계약 체결할 때 정할 수는 있어, 없어요? 있지, 요때.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매 대금 얼마인지는 여기는 확정 가능해야 돼. 다 같이 확정 가능. 확정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밑에서부터 쓰는 이유는 위로 넘어가는 순간 밑에가 무너지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야, 지금. 아무리 이거 권리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없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밑에가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야. 당사자가 무너지면 목적 볼 필요 없다는 것이야. 목적에서 아무리 효력 요건 갖추었어도 여기서 무너지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 따라서 확정 가능하더라도 술 잔뜩 마시고 했다면 목적 볼 필요 없다, 그런 뜻이야, 이게.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이 단계는 갈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확정 가능해. 두 번째는 가불간에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갑의 토지에 대해서 또는 토지에 대해서 11월 11일 날 X 토지 넘겨주겠다, 대금 1억 주겠다 했는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날 밤 토지가 강제로 수용이 되어버렸어. 계약 체결 전날 밤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었다면,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매계약 하는 경우도 있지. 근데 수용이 되었다면 나중에 수용된 땅에 대해서 갑의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것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다 같이 목적이 이행 가능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행 가능성. 그런데 계약 체결하기 전날 밤 괜히 또 건물 매매했다고, 건물. 가불간에 건물에 대해서 1억에 매매했는데 전날 밤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전날 밤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계약 체결할 때부터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게 가능하냐요,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다 하시면 돼. 원시적 불능. 이행이 가능해야 돼. 여러분들 책에 어디로 넣느냐면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봐라. 계약서에 쓴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것이 목적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면, 세 번째는
재산권 이전해주는 행위가 뭐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돼. 재산권 이전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권 이전해주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그것이 유효다 이런 말을 써. 자, 한번 외워본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거 유효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의사표시가 있을 텐데 의사표시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다 같이 일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돼. 의사를 정할 때. 그래서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한다. 다 같이 무하자.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완전한 유효한 행위가 돼. 이런 요건을 갖춰야.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성립 요건, 일단 성립이 되어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무효 아니면 취소로 가. 자.